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 주 쉬었다가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덥고 또 유난히 또 비가 폭우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농촌에 형편없어요. 흉년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혹시 일가 친척이 농촌에 계신다면 전화 한 번쯤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이 개편이 됐어요. 개편이 돼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 2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 대신 유료 사이트로 바뀌면서 여러분에게 더 수익을 증대하는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하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이 수익률을 말하다가 여러분 덕분에 동영상 유튜브에서 거의 한 7개월 계속 1등하고 있는데 그 명맥을 계속 이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이 청송촌남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제가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목차 일단 때요. 목차입니다. 목차를 첫째 여러분 시황해야 되겠죠? 시황을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 하다가 이제 말았는 그린빌 법칙, 그린빌의 이제 매수죠. 매도입니까? 매도.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황하고 그린빌에 대해 합니다. 근데 시황이 조금 오늘 좀 복잡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 시황을 오늘 굉장히 복잡하게 조금 복잡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여러분께서 보시고 복잡하게 조금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첫 번째 엘리어트의 파동에 의한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분석을 보니까 자, 이번에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분석을 이제 최근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 분석이 너무 잘 맞으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광분을 하고 있습니다. 광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2057포인트에서 1758포인트 하락했죠. 하락하다가 이 하락에 정확히 68% 반등했습니다. 반등해가지고 여러분 아다시피 중심축이 1960포인트로 반등을 했죠. 근데 주가 지금 이 지수에 있습니다. 이 지수에 1960포인트에 이제 봐 있는데 주가가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주가가 이제 이래서 2057포인트에서 하락해 가지고 1758. 그래서 이거 100으로 잡았을 때 이걸 잡을 때 이제 62%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어떻게 떨어질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이죠. 어떻게 떨어질 것인가? 주가가 그때 이제 이 자리가 이제 1960포인트 올라왔을 때 동네 뻐꾸기들이 또 뭐 2100 간다, 2200 간다, 이게 다 아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저때 대박 타임에서 분명히 여기에 조정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조정이 좀 깊이 나왔습니다. 깊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보통 그 하락폭이 62% 반등하면요. 62% 반등하면 그 다음에 62% 떨어질 확률이 62%고 38% 떨어질 확률이 38%입니다. 이게요. 이게 뭐냐면 하락폭에 62% 반등하면 62% 떨어질 확률이 62%고 38% 떨어지면 38%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38%로 봤을 때 38%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떠가지고 어떻게 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1700 자, 다시 한번 요거를 그대로 그릴게요. 요걸 그릴 것 같으면 자, 2057포인트에서 하락해 가지고 요게 100%입니다. 100%. 요게 100% 반등해 가지고 반등을 했죠. 반등했는데 요거에 62% 반등해. 61.8% 62% 합시다. 62% 반등해 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4P에서 반등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요 반등이 62% 반등이 62% 이제 조정이죠, 조정. 조정인데 이 조정이 62% 빠질 확률이 62%고 32% 빠질 확률이 32% 됩니다. 그래서 지금 38% 빠지면 얼마 되느냐? 38% 빠졌을 때 1895고요. 1895. 그다음에 62% 빠질 때 여러분 보시면 지금 1800
예, 한 3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요즘에 또 뭐 제가 요즘 그 대박 타임에 쭉 뭐 1900 하면 깨질 것 같습니다. 1900 깨진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이게 뭐냐면 주가가 반등폭에 이제 이렇게 되면 조정을 받겠죠. 조정을 받으면 결론은 뭡니까? 62% 반등했죠. 62% 반등하는데 이 62%의 반등 요거를 또 100으로 잡았을 때 여기에 38% 아니면 62% 조정받습니다. 32% 아니면 62% 조정받아. 38% 아니면 62% 조정받아. 요 38%가 요거란 말이고. 그 다음에 62% 조정이 요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이 전체적으로 1900을 살짝 깨는 그런 지수대까지는 1차적으로 38% 비율을 봤어도 주가는 조정을 받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항시 이야기할 때 121일평 이제 301일평이죠. 301일평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301일평에서는 손절매를 좀 조심해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도 이제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301일평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301일평에서 주가가 위에 있을 때 함부로 손절매를 안 쳐요. 그래서 301일평이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300일이 깨지면 종가 기준으로 300일이 깨지면 갖고 있는 주식을 쳐야 된다. 우리가 주식을 항상 이야기할 때 무게중심 주가가 있습니다. 무게중심. 특히 이제 200일 2평이라든지 300일 2평, 그 다음에 480일 2평, 이 역배열 2평이죠. 역배열 2평. 여기 이제 120일 2평이 양차 2평, 역배열도 되고 정배열도 되는 양차 2평입니다. 양차 2평인데 요때 보통 우리가 주가가 보통 그 120일은 약간 뭐 그렇다 치더라도 200일이나 300일, 480일 2평을 관통하고 올라갈 때는 주가를 손절매를 이 2평을 잡고 손절매를 치면서 손절매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손절매를. 전제 조건은 뭡니까? 주가가 200일, 300일, 480일 떴다는 것은 대세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강하게 가기 때문에 주가 손절매를 200일 2평 위로 관통했다면 200일 2평 주가가 올라가면 그대로 기다렸다 빠지면 200일 2평에서 물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건이 안 좋아요. 다른 여건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결론은 뭡니까? 주가를 갖고 있는 주식 그대로 갖고 있고 현금 일부 갖고 있고 양다리를 걸친 그런 면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절매 특히 손절매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가가 특히 이 역배열 2평, 역배열 2평인데요. 이 역배열 2평 관통할 때는 여러분께서 1등 주식, 특히 1등 주식을 갖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찰나예요. 이 부분이 항시 1등 주식이 상승합니다. 1등 주식. 1등 주식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바닥에서 뜰 때 이때가 200일 2평이나 300일 2평이나 480일 2평을 관통한단 말이에요. 이때 관통할 때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5월 달에 2012년 하반기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볼 때 그때 1등 주식 사락했던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가 자체는 조정을 조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받은 다음에 조정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 떠들 필요 없죠. 오늘 또 이미 주가가 상승폭에 거의 한 38% 조정이 거의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는 1900을 잠시 다음 주는 오늘이 그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다음 주는 1900을 살짝 깨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00을 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 물량을 늘리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1900을 깨면서 그 앞에 300일 2평 하방시 적극 현금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극 현금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과 이론을 봤을 때는 주가는 일단 상승폭의 38%나 62%는 어쩔 수 필연적으로 조정을 받아야 된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왜라고 묻지 마라. 필연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차 38% 조정 여기에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62% 조정을 더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38% 조정이 여러분 보다시피 21일평입니다. 여기 노란선이 21일평인데
20일 입형에서 닿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20일 입형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0일 입형의 지지 여부, 이 지지 여부가 굉장히 지금 장에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0일 입형을 민감하게 봐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 것은 다음에 조정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엘리어트, 두 번째가 여러분 선물 매물대로 본 겁니다. 선물 두 번째는 요즘 선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선물 매물대로 본 이제 주가입니다. 주가. 요즘에 왜 선물로 봐야 되느냐?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쌍두마차죠. 이 기관들이 요즘 그 삼성전자를 빼고는 요즘 선물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이제 곧 이제 한번 코앞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개인들이 물릴 때까지 기다렸죠. 개인들이 물릴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그런 국면입니다. 지금 그 외국인은 이미 한번 패했고요. 지금 이제 기관하고 이제 개인들의 싸움인데 선물의 매물대를 한번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식은 항상 100%가 움직입니다. 선물은 100%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느냐? 제가 이제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는데 선물의 무게 중심이 247 정도에 있습니다. 서의 무게 중심이란 건 뭐냐면 위쪽과 아래쪽이 일치할 때입니다. 일치할 때. 그래서 제가 볼 때 247이면 지금부터 거의 한 8p 정도 빠질 가능성 8p. 8p 같으면 선물이 제가 볼 때는 선물 8p 정도 지금 조정이 예상됩니다. 지금 보일 겁니다. 선물 배야 돼요. 8p 같으면 선물 1p가 한 6포인트, 6포인트.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지금 한 1935 같으면 한 5포인트 잡고 지금 한 8p 같으면 58에서 40포인트 정도 조정이 예상됩니다. 선물 8p 정도 조정이 예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기관들이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개인 위쪽에 이 선물들이 전부 이제 개인들 겁니다. 위쪽에 게 전부 개인들 거고 이 아래쪽이 이제 기관 건데 개인들이 초반에 돈 먹었다가 지금 서서히 물려들어가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전부 물려들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개인들이 물려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물로 봐서 선물 매물이 어쨌든 간 이 이제 그 여러분 이 선물 자체가 지금 여기 매물이 나옵니다. 매물이 나온다는 것은 개인들이 서서히 선물을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선물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서서히 물려들어가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여기서 한번 계속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물이 무게중심 여러분 딱 보십시오. 보면 거의 247 정도에 있습니다. 247 정도에 있을 때 결론은 256인데 결론은 8 내지 9 정도 선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8 정도 떨어지면 한 40에서 한 45포인트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결론은 뭡니까? 지금 지수가 1935, 1935p니까 한 40. 제가 요거도 보면 선물로 봐서도 1900을 한번 이번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초에 한번 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물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한 8p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선물로 볼 때 두 번째가 이제 선물이죠. 선물로 봤을 때 선물의 중심이 247p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에서 한 9p 정도 하락할 것이다. 1p가 한 5포인트니까 제가 볼 때는 5, 8에서 40, 40에서 한 50포인트 조정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1935니까 제가 볼 때 1900을 한번 다음 주나 후다음 주 쪽에 충분히 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는 게 이제 일목균형표로 보는 거죠.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일목균형표의 지지와 정형. 세 번째가 이제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인데 일목균형표를 볼 때 일목균형표의 지지와 거부가 첫 번째가 이제 선행 스팬1이죠. 두 번째 선행 스팬2입니다. 선행 스팬1은 앞쪽에 거 보죠. 며칠 거 26 앞에 거 보고 선행 스팬2는 기본 자리에서 봅니다. 기본 자리에서. 기본 자리 보고 세 번째가 이제 기준선입니다. 지지가. 기준선인데요. 그러면 보시면 선행 스팬1 앞자리 같으면 내일부터 꺾입니다. 앞자리가 지금 얼마냐면 1900입니다. 앞자리가. 앞자리가 지금 선행 스팬1이 1900.
선행스팬 2가 지금 보시면 지금 자리가 1885p입니다. 그 지금 이 자리가 조정받는 거죠. 지금 엘리트 파동이나 선물이나 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스팬 기준선입니다. 기준선까지 빠지면은 여기 보시면 기준선이 어떻게 1860에 186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 저는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 전반까지는 1900 깨는 거는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엘리어트 파동과 선물 일목균형편 내용으로 봤을 때 주가의 조정은 피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의 이제 등락비죠. 등락비로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10종목이 과연 주가가 지금 상승의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10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보면 일단은 지지를 받지만 추세에서 꺾이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한번 꺾일 것 같고요. 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기아차가 살아있어요. 현대모비스 서서히 죽어가고요. LG화학 살아있습니다. 삼성생명 서서히 쪽하고 현대중공업 살아있고 신한지주가 죽어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10종목 중에 10개 종목 중에 3종목이 출세가 살아있고 7개 종목이 죽었다. 결론은 뭡니까? 등락비로 봐서도 조정을 조금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중국 이런 걸로 봐서 좋은 건 없죠. 수출도 안 되고 뭐 중국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도 어렵고 미국 뭐 버블 경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조정이 좀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조정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조정 자체가 조금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요거는 뭡니까? 기술적 분석 쪽이죠. 기술적 분석적인데 기본적 분석적으로 봤을 때 크게 우리나라의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로 봤을 때 진짜 뭐 좋아할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크죠. 우리가 이제 대외 의존도가 큽니다. 대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출이 잘 돼요. 수출, 금리, 그 다음에 수출, 금리, 이제 수출 환율이죠. 금리,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면 유럽과 미국, 그 다음에 뭐 중국이죠. 중국. 일본 같이 들어갑니다. 일본. 들어갔을 때 수출이 안 돼요. 금리는 뭐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지금 제가 볼 때 반등하지만 받치면 안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입니다. 중국이 신저가. 중국이 신저가인데 중국이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가 제일 커요. 제일 큰데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증시들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유럽과 미국이 떠도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서서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럽과 미국, 중국 이런 걸로 봐서 우리 이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죠. 그리고 경기 불안.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에그죠. 에그 스테이션. 에그 스테이션 뭡니까? 밥상에 계란값 올라가면 다 죽는다 이 말이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장이 나빠질 것으로 보이나 제가 또 좋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애플이 오늘 미국이 최고 등극했습니다. 애플이 그 정도면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150만 원 이상 가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대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분명히 했습니다. 주가가 1600포인트인데 1650포인트 온 동네 사람 다 죽는다. 1400 간다. 제가 그랬죠. 하반기 2000포인트 간다.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2000포인트 간다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식이 가는 장소에서 한번 조정받는 이 자리입니다. 지금 1960포인트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죽으면 이거 다 떨고 가겠죠. 여기서 이제 2000포인트 이상을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이제 서서히 뭡니까? 이때 그 호랑이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영향으로 애플이 워낙 이제 미국의 최대 기업이 됐죠. 되면서 그거를 삼성전자가 거기에 이제 따라가면서 제가 볼 때 삼성전자 150만 원대 가면서 2000포인트 가지 않을까. 이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 제가 그냥 2000포인트 가나 안 가나 확인만 해라 했는데 막 2000포인트 가나 안 가나 보여. 장은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소나기는 뭐 피하고 가는 그런 자리다. 제가 볼 때는 소나기 피하고 가는 자리다. 그리고 9월에 이제 명절이죠. 명절 때 돈이 시중에 풀려가 더 못 풉니다. 정부가 추경 예산 짜작하는데 지금 반대하거든요. 추경 예산 짜기가 힘들어요. 왜 짜기 힘드냐면 내년에 선거 때 이미 돈이 많이 풀린다. 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는데다가 돈이 어디 가뿐도 없어. 전부 다 잠수해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더 풀면 돈이 어떻게 해요? 만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나쁜 짓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여러분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가겠지만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다. 그걸 첫 번째 아는 거는 뭡니까? 거래량이 줄어들다. 거래량이 줄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종목의 슬럼화. 뭡니까? 1등 주식이죠. 왜? 돈 아주 많은 사람만 산다. 이 두 개만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장은 그러나 애플의 역량 그리고 61평에 도전, 61평의 반등, 61평에 도전하지만 61평이 도전하면 주가는 어떻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좋아지지만 다음 주는 여러분께서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템포 쉬어가는 다음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빌의 법칙. 제가 볼 때는 이제 매도죠. 매수는 했고요. 매도의 4원칙입니다. 매도의 4원칙. 그린빌의 법칙, 이걸 따로 뭐랍니까? 이평매매 기법이죠. 이평매매 기법. 그래, 어떤 분이 물어요. 중심이평을 뭐로 잡아야 됩니까? 중심이평은 뭐, 60일과 20일 둘 중에 선택해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매도의 평. 뭡니까? 중심이평이 가다가 서는 타임. 중심 2평이 가다 이걸 뭡니까? 종이격이 서는 타임이죠. 종이격. 종이격은 뭡니까? 어제와 오늘의 간격이죠. 종이격 서는 타임에 이게 뭡니까? 2평이죠. 2평. 주가가 어떻게 해요? 주가가 관통할 때 하방 있다 주가입니다. 이거. 볼 때 이 자리에서 매도해라. 뒤에 전제가 뭡니까? 2평이 분명히 쉬어야 됩니다. 2평이 쉬어야 돼요. 2평이 쉬어야 됩니다. 요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2평이 쉬어야 돼, 2평이. 두 번, 2평이 쉬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여기, 요 자리에. 요 앞자리에 거래가 대량으로 터져야 됩니다. 거래량이 대량 터져.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져야 됩니다. 거래량이 대량 터집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가 줄어야 되겠죠? 거래량에서 대량으로 터져야 돼요. 매도 때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져집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가 뭡니까? 기술적 분석적으로 여기 뭐갑니까? 교수형이나 교수형이죠. 장대 음봉이나 어디고 십자형, 검은 별령, 캔들 차트가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그린빌의 매도 1원칙입니다. 그린빌의 매도 1원칙. 그린빌의 매도 1원칙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실제로 일목균형표를 보고 매매하면 아주 잘. 요거 뭡니까? 요게 일목균형표에 뭡니까? 후행 스팬 매매예요. 후행 스팬이 21, 2평을 관통하면은 주가 매도 친다. 이거 이제 후행 스팬의 21, 2평 매도 기법인데요. 이거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기법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원래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건 오늘 또 가르쳐주네. 자, 한번 볼게요. 후행 스팬의 21, 2평 매매 기법인데요. 이게 이제 그 무지하게 잘 맞습니다. 무지하게 아주 잘 맞는 그런 기법인데요. 자, 지표 추가 일목균형표를 띄웁니다. 일목균형표에 뭐만 쓴다고? 후행 스팬만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꾸 돈 주고 보는 거 그거 아끼지 마세요. 돈 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공부할 때 공짜로 해준 줄 압니까? 자, 후행 스팬이죠. 후행 스팬 매매 기법입니다. 후행 스팬이 21, 2평을 관통할 때 후행 스팬을 볼 때 땡겨봐야 되죠. 몇 개 땡겨봅니까? 26개 땡겨봐야 된다. 이 자리가 뭐다고? 매수 자리다. 매수 자리. 매도 자리는 어딨냐? 매도 자리는 가설나무네. 어디? 여기서 26개 땡겨가지고 어디? 여기가 매도 자리다. 요렇게 매도 자리입니다. 또 매수 자리가 어디예요? 매수 자리가. 이번에 매수 자리가 가나다라 마사사. 요 매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26개. 어디요?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다. 요게 뭡니까? 요게 소위 말해서 요게 후행 스팬,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 매매가 그린빌의 뭡니까? 일법칙하고 중복되는 법입니다.
주가가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여기 횡보를 한다는 것은 이평이 횡보한다는 것은 주가가 어떻게 해요? 이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때 후행 스팬이 주가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고점 갔다가 주가가 빼쪼가게 떨어지는 거는 작전주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 내가 급하게 팔 필요 없다. 급하게 팔 필요 없다. 이걸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린빌의 매도 1원칙이죠. 두 번째가 이제 그린빌의 2매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평이 떨어집니다. 이평이. 중이평이 떨어져요. 중이평이. 중이평이 떨어진대. 자, 중이평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이동평균이 주가가 어떻게 해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 요게 뭡니까? 요게 아예 뭐 큰 이평으로 작은 이평에 요걸 뭐라 합니까? 요걸 죽음보를 하죠. 죽음보. 요거 죽음보를 하는데 요때 주가나 작은 이평이 이래 갔는데 큰 이평이나 이평에 어떻게 트랜스 변화가 없어. 트랜스. 네가 펄쩍 뛰어봐야 별 거 없다는 거죠. 트랜스 변화가 없어. 트랜스.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무조건 때려봐야 됩니다. 어디서? 여기서 때려야 되지만 이거 꺾일 때부터 막 때려. 매도 쳐야 돼. 매도. 막 쳐야 됩니다. 맥 쳐야 됩니다. 응? 매도 쳐야 돼요. 특히 어떻게 해요? 이평 이게 뭡니까? 골든크로스죠. 골든크로스인데 무거운 이평이 하방적으로 갈 때입니다. 무거운 이평이 하방적으로 갈 때. 무거운 이평이 하방적으로 가고 참 갈 때. 특히 뭡니까? 이평 상승도 뭡니까? 골든크로스도 무거운 이평이 상승하면서 골든크로스, 횡보하면서 골든크로스, 떨어지면 골든크로스. 이거 두 개는 계시면 떨어지면 골든크로스 때는 전년기로 뭡니까? 그린빌의 뭡니까? 2번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트랜스 변화가 있어요. 트랜스 변화라는 말은 뭡니까? 이 중심 이평, 이 추세 이평의 이 영향을 내가 주가가 뜨거나 작은 이평이 움직일 때 이 추세의 영향을 끼쳐야 된다. 끼치지 못하면 결론은 뭡니까? 끼치지 못하면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2번입니다. 2번. 이게 뭡니까? 2번이죠. 그린빌의 매도 2법칙이죠. 재밌죠? 그러면 그린빌의 3법칙입니다. 3법칙. 이게 골 때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가지고 이제 이거는 추격 매도는 아닙니다. 분할 매도인데. 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도 죽음보인데, 이것도 죽음보입니다. 죽음보. 이거 죽음보. 형태 두 개요. 죽음보인데. 이거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보다 더 못한 거죠. 더 못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횡보해가지고 떠올 때,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이평을 치다가 이평 못 치고 떨어지는 이럴 때는 뭡니까? 추격 매도를 해야 돼요. 추격 매도. 추격 매도를 해야 돼요. 여기에 결정적인 건 뭡니까? 여기에 결정적인 게 여기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집니다. 거래량은 대량으로 터져요. 추격 매도. 이게 이거보다 못해요. 이거 추격 매도 해야 됩니다. 예, 추격 매도 해야 됩니다. 예. 이거 그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여기서 주가 보면 한번 쉬어가겠지. 이 생각인데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뭡니까? 이거 60일 이평 같으면 여기 어떻게 5일이나 10일이나 20일이 어떻게 해요? 골든 크로스 난 상태에서 주가가 60일이 떨어질 때입니다. 이게. 요거 보면 단기적으로서 요만큼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요때쯤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정배열이다. 뻐꾸기들이 여러분 매수 하락한단 말이야. 매수. 그때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라. 그런 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라 하는 자리. 자, 한번 볼게요.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라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한번 보세요.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 60일 이평에 도전하면 코피 터진다 자리예요. 코피 터진다.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 특히 60일 이평 아래에 있으면 도전 선물하시는 분은요. 60일 이평 아래에 있다. 분봉이 60분 아래에 있다. 그거 품 마세요. 위에 있으면 콜 마시라고요. 도전하면 안 됩니다. 절대 도전하지 마세요. 요즘에요. 진짜 한심합니다. 이동평균 모르면서 지 잘라고 떠드는 사람 있어요. 요즘 여러분 까놓고 얘기합시다. 증권방송 시청률이 왜 떨어집니까? 뻐꾸기들 때문에 떨어져요. 뻐꾸기들. 그렇지만 우리 쌤방송 수익을 말하다 수익률 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뻐꾸기들 때문에. 뻐꾸기들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이게 뭡니까? 죽은 뭐죠? 반대로 뭡니까?
이쪽이 뭐가 납니까? 골든버 나온다. 61평 가까이까지 주식을 산다 사지 마라. 사지 말라는 거예요. 주가가 죽은 버에서 팔고 골든버에 사라. 배웠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죠. 전제 조건은 뭡니까? 이 자리가 제가 타원 이 앞에 보세요. 앞에. 이게 골든버예요. 골든버. 이 골든버라고 이게. 골든버에서 장점이 뭡니까? 거래량이 계속 많아집니다. 거래량. 골든버에서 거래량이 계속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뭡니까? 세 가지가 1번과 2번은, 자, 1번과 2번, 3번은 뭡니까? 중심이 평이 꺾이죠. 그 반대입니다. 4번이 뭡니까? 중심이 상승한 거죠. 이게 뭡니까? 저희는 우리가 종이격 매매죠. 종이격, 이거. 종이격과 뭡니까? 이평이격이죠. 이평이격. 중심 이평이 상승하는데 이 중심 이평보다 가벼운 이평이 더 많이 상승했을 때 이 폭이 너무 크다. 이 이격이 너무 크면 주가는 결론은 뭡니까? 떨어진다. 이 말이 뭐냐면요. 주식이 아무리 까불어봐야 5일 이평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5일 이평이 아무리 까불어봐야 11일 이평 가까이 돕니다. 11일 이평이 아무리 까불어봐야 어떻게 해요? 21일 이평 안에 돈단 말이에요. 이거 이 위주입니다. 이거 뭐 봅니까? 실제로 뭐를 이격도를 보면 됩니다. 이격도. 이격도 과열해서 주가 무조건 죽습니다. 이격도 과열. 요거는요, 실제 그린빌의 사법칙은 이격도를 분명히 봐줘야 됩니다. 이격도 과열을. 예? 그린빌의 사법칙은 이격도 과열을 꼭 봐줘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이때 이격도를 한번 볼게요. 지표 초과해가지고요. 이격도 과열이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격도 과열 무조건 나와요. 이제 거 보지만 물을 것 없어요. 이 그린빌의 사법칙은 이격도 과열을 무조건 봐줘야 됩니다.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봐줘야 돼요. 이거 안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그린빌 책 자체가요. 해석이 틀려요. 막 희한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희한하게. 희한하게 해놨습니다. 희한하게. 응? 희한하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린빌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청송님 여기 관통했을 때 이 주가가 더 갈 수도 있잖아.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거 안 가는 거 어떻게 차이 있는가? 가는 거 안 가는 거. 가는 거 안 가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관통 뭐든지 주가가 관통했을 때입니다. 관통했을 때. 관통했을 때. 요 꼭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추가적으로 갔을 때. 여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거래량이 대량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량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출세했을 때 거래가 많으면은 주가는 어떻게 해요? 추세의 가속성이 붙어버리거나 꺾인다는 거죠. 거래량을, 이때 거래량을 굉장히 잘 봐요. 이때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1일 거래량이 어떻게 해요? 1일 거래량이 20일 거래량을 넘어섭니다. 이게. 넘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린빌 그 원본 책 보면요. 실제로 그림만 갖다 가지고 그림 갖다 놓고 뭐 인터넷 한번 찾아보면 그림을 희한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틀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의 증상이 뭐냐? 거래량이 굉장히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충만하다는 사실. 충만하다는 사실. 또 뭡니까? 여기에 속임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런 부분에 속임수가 많이 나옵니다. 속임수 여러분이 제일 많이 겪는 게 1번 같은 경우에는 속임수 안 겪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속임수 안 뽑는데 2번, 3번, 4번 속임수 나면 이때 뭡니까? 보조 지표나 이 가벼움 이평들이 전부 뭡니까? 정비율로 다 들어섭니다. 정비율로 다 들어선다는 거죠. 응? 정비율로 다 들어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긴장인데 요거는 뭡니까? 정률 반락이라고 해요. 정률 반락. 이거는 공식 반락인데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정률 반락. 정률. 정률 반락이란 뭡니까? 무조건 공식대로 이루어진다. 요거는 뭡니까? 4번은. 요거는 비정률 반락이랍니다. 비정률이란 뭡니까? 주가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결론은 뭡니까? 보조지표, 이격도 지표를 꼭 봐줘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린빌의 매도 사법칙입니다. 뭐를 이용해서? 이평을 이용해서 매도 사법칙이죠. 실제로 요즘요, 이 그린빌을 보면서 여러분 더 상세한 차트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요즘요, 그 일본이나 미국 뭐 이런 데는 이미 선진국은 MACD 스토캐스틱 안 봅니다. 요즘에는요, 매도 매수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시스템화 다 돼 있습니다. 시스템화 다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이 얼만큼 중요한 파트냐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이동평균이 얼만큼 중요한 파트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이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이동평균에 대해서 무지하게 그 컴퓨터 데이터들은 중요하게 많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 나오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 상향, 이동평균 수렴 상향행이죠. 수렴 후에 상향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평균 상향 수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이동평균 수렴. 이동평균 수렴했을 때 주가가 어떤 모양이냐. 주가가 이동평균 수렴. 자, 이동평균 수렴에는 주식이 어떤 거냐. 아모레 패시픽 같은 주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이 수렴했을 때, 이동평균이 수렴했는 게 어떠냐. 이동평균 수렴했죠. 수렴했으면 주가가 곧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수렴했죠. 그 다음에 상승, 고려아연, 포스코, NHN, 이마트, 현대차 이렇게 수렴이란 말입니까? 이동평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과 수렴했다. 수렴했을 때 그때 여러분 볼 게 뭐냐? 그때 이 공식을 대조를 해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 수렴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렴 부분을 여러분 굉장히 봐야 됩니다. 이동평균 수렴 부분을 그래 이제 수렴 다음에 수렴 상향 돌파죠. 수렴 상향 돌파 종목이 오늘 하나투어 같은 게 이게 이제 수렴 상향 돌파 서서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무역 수렴 상향 돌파. 수렴 상향 돌파란 뭡니까? 수렴이란 건 뭡니까? 캔들차트가 수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뭡니까? 1번, 2번, 3번 공식에서 이거를 다 제끼고 올라가는 게 뭡니까? 그때부터 수렴 상향 돌파 종목이죠. 수렴 상향 돌파. 그 다음에 오늘 영원무역, LG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농후바이오, 파라다이스 이렇게 수렴 발로. 그 다음에 반대로 납니까? 오늘 병은 뭡니까? 수렴, 이런 거는 뭡니까? 과열 나오고 했죠. 이동평균의 과열. 이게 과열. 이런 부분에 이게 과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동평균을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그린빌의 매도사 원칙입니다. 자, 그린빌의 첫 번째가 거래량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골든크로스 이게 뭡니까? 수렴입니다. 수렴. 우리는 수렴만 중요시 여기는데요. 수렴이 이미 주가가 수렴돼 버리면요. 주가가 이미 다 끝나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역배열과 정배열입니다. 이 그린빌은 뭐예요? 역배열과 정배열에서 주식 사는 법을 이야기한 부분이 굉장히 높이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 역배열에서.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역배열에서 주식 매수죠. 정배열에서 매도. 이때 뭡니까? 이격도를 봐야 된다. 그린빌 원본 책 보면 이격도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격도 안 보고 주가가 떨어진다. 그냥 주식이 2평 건드렸다고 주식 매도냐? 2평 위로 올라갔더니 콜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의 변곡점. 그 다음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에서 한번 봐라. 그 수렴은 이미 뭡니까? 주가가 1차 상승 후에 2차 갈 때 수렴 부분이죠. 그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린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가가 굳이 있대요. 그린빌 법칙이 사실 애매합니다. 그린빌 법칙 그 자체를 갖고 주가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린빌의 법칙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너무 가벼운 이평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기 사고 싶죠. 근데 여기서 여기 쓰겠습니다. 여기 살아 있는 거죠. 여기 살라가 여기 한 30% 더 줘야 되거든. 야, 10,000원 했던 주식 13,000원에 위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10,000원짜리 주식 13,000원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린빌의 법칙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탈피해 줘야 됩니다. 탈피. 그래 변곡점에서는 뭐가 거래량이 나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때 수렴 부분이죠. 수렴 부분이 이미 끝났다. 수렴 부분 반대쪽이 역배열이면 뒤쪽이 정배열. 앞쪽이 뭡니까? 정배열이면 뒤쪽이 역배열. 이 부분이 뭐 기초적이고 뒤번째 뭡니까? 마지막 이 부분이 중요하죠. 뭡니까? 역배열에서 매수, 정배열의 매도. 그걸 뭡니까? 그린빌의 법칙을 이용해 한번 해보라는 거죠. 뭡니까? 고점에 팔고 그 대신 뭡니까? 너무 가벼운 걸 하면 안 되는데 그 가벼운 거 하면 안 되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담하게 주가가 내가 꼭지에 팔지 말고
확인하고 팔아라. 자, 제일 바닥에 살락하지 말고 하나 반등하면 사라. 이게 이제 그린빌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이거를 할 때 그린빌을 떠나서는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뭐 캔들 차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캔들 차트 이야기 안 하는데 그린빌을 떠나서 이평 이야기를 한다. 어쨌든 뭐 그린빌이 유명한 사람이죠. 그린빌에서 유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방금 제가 이제 이격도를 계속 이야기했죠. 자, 이동평균 이격도 과열 한번 보세요. 과열. 자, 과열 보시면 하락 종목, 상승 종목도 많지만 하락 종목. 이동평균의 과열이란 말은 뭡니까? 이동평균이 그 위에 갭이 굉장히 크게 떠 있다. 결론은 뭡니까? 이동평균 과열은 그 대신 어떻게 주식 살 때 손절매를 딱 잡고 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덕이도 침체. 반대죠. 침체는 뭡니까? 서서히 주가가 빠지지만 쉽게 돌아갈 수 있다. 한번 사는 생각이다. 그린빌의 법칙을 보고 사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이동평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뭡니까? 수렴 부분이죠. 자, 골든크로스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동평균 골든크로스 보시면 수렴 부분. 거의 주가가 떴어요. 이동평균의 데드크로스 보세요. 이동평균 데드크로스. 거의 주식이 빠져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수렴 후에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 이미 그거는 추격 매수 자리예요. 추격 매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평의 상승. 주식이 당연히 뜨죠. 이평의 상승 주가 떠요. 이평 상승. 이게 이평의 상승이 뭡니까? 수렴 후에 뜨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상승 전환. 그 다음에 역배열, 정배열, 뭐 이도평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평은요,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이 주식을, 이제 이평을 이제 역배열부터 주식을, 그린빌이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존경받는 이유는 뭡니까? 역배열 상태에서 주식을 사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배열 상태에서 팔아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린빌의 매수 1, 2, 3, 4단계, 매도 1, 2, 3, 4단계. 이 단계일 때 특히 1단계에서 항상 뭡니까? 1단계. 매도 자리 이게 정배열인데 매도해라. 매수는 어떻게 해요? 역배열인데 매수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을 높이 쳐줘야 된다. 왜? 공포스러울 때 사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뭡니까? 이 사람이 항시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도 항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린빌의 법칙을 이용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할 매수를 하고 이격도를 꼭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사람의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평의 그린빌 오늘 매도 방식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어렵습니다. 올라갈 때 주식 1등 주식만 올라가죠. 1등 주식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여러분 것만 내려갑니다. 허판 나죠. 코스닥 종목들이 주구장창 빠집니다. 주구장창 빠져요. 그래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공부 외에는 뭐 대안이 뭐 있겠습니까? 공부 외에 대안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축자사자 공부해야 되는 거야. 축자사자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주식의 3대 조건이 뭡니까? 거래량 이제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이제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중요하고요.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의 거래량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평입니다. 이평. 세 번째 뭡니까? 캔들이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은 우리나라는 왜곡이 돼서 볼 수가 없어요. 외국처럼 뭐 팔고 사고 하면 우리나라 두 주로 돼 있는 게 원래 불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평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본적 분석은 뭡니까? 기본적 실적이죠. 실적. 그 다음에 뭡니까? 초월적 분석. 낙폭과대.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초월적 분석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초월적 분석. 그래서 제가 낙폭과대 종목 중에 이평을 하고 그린빌이 어떻게 역배열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높이 쳐야 된다. 그래서 캔들이 어떻게 해요? 캔들이 이평, 5일평 넘어갈 때 주식을 한번 사봐야 된다. 분할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 또 11일평 넘어가면 또 사고 21일평 넘어가면 또 산다. 이렇게 분할로 사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그린빌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좋은 분들과 같이 수익을 말하다를 뭐 세 분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 날 녹화해가지고 금요일 날 밤 10시에 이제 여러분하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유튜브에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 주시고요.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여러분에게 탁탁 털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났지요. 여러분 돈 잃더라도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을 시장화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